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5층에 멈춰 섭니다. 문이 열리고 장을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여자가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김서연, 32살입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작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연아, 장 봤어?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예약은 했고? 서연은 재빨리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오전 10시로 예약해뒀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부엌으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익숙합니다.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준호는 늦겠죠. 레지던트 생활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요즘 들어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자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서연은 원래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환자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만난 박준호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의대생이었던 준호는 멋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미래가 확실해 보였죠. 사랑에 빠진 서연은 준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을 앞두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내가 의사 되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넌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돼. 준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취업 대신 남편의 뒷바라지를 선택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밤새 커피를 끓여주고 식사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모시게 되면서 서연의 하루는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병원 예약, 약 챙기기, 반찬 준비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외출할 일도 별로 없고 준호는 화장한 얼굴보다 소박한 모습을 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머리는 늘 뒤로 묶고 옷은 편한 집에 입는 옷들 뿐입니다. 거울 속 여자는 점점 낯설어 보입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들어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합니다.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수술 3건에 회진까지. 서연은 조용히 밥상을 준호 앞에 놓습니다. 고생했어요. 얼른 먹어요.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만 봅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 요즘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좀 해볼까 해요. 간호조무사라도.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왜? 돈이 부족해?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준호가 드디어 서연을 쳐다봅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넌 그냥 집에만 있어. 괜히 나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내가 바쁜 거 알잖아. 내가 집 나가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 집안일은? 나까지 신경 쓰게 만들지 마. 서연은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준호는 다시 휴대폰에 집중합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서연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입니다. 이 좁은 아파트, 준호의 차가운 말투, 끝없는 집안일.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우리 준호 잘 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언제부턴가 사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는데 정작 준호는 서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헌신이 일상이 된 여자, 그것이 지금의 김서연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호의 출근 준비를 돕고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연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따라 준호가 일찍 들어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피곤해 보이는데 저녁이라도 맛있게 먹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박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는데 준호가 서연을 부릅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준호는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천천히 내밉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신청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이혼 신청서. 이혼 신청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한 채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왜 갑자기?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우리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의 서명란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건지, 얼마나 오래 계획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학교 그만두고 꿈 포기하고 당신 의대 공부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다 하고 당신 말 한마디에 집에만 있으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잖아. 준호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근데 그게 뭐?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야 해?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우리 결혼은? 내 인생은? 너도 알잖아. 우린 안 맞아. 처음부터 그랬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았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간호사. 그건 내 꿈이지. 내 꿈은 아니야.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원장 딸이랑 좋은 얘기 오가고 있어. 그 순간 서연의 눈앞이 무너졌습니다. 원장 딸, 좋은 얘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더 늦게 들어온 이유, 휴대폰만 보던 이유, 서연에게 더 차갑게 대한 이유,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병원 원장의 딸, 준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용만 당한 거야? 당신 공부할 때 필요했던 가정부였던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린 그냥 안 맞았던 거야. 애도 없잖아. 애도 없다는 말에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갖자고 한 건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이제 와서 애가 없다는 게 이혼 이유가 된다니. 서연은 손에 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차갑고 단호한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서연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인해줘.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방에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서연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 한 잔을 서연 앞에 놓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애도 없는데 뭐하러 질질 끌어? 직격탄이었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인생 발목 잡지 말고 나가. 이미 준호는 다른 사람 만나고 있잖아. 병원 원장 딸이라며? 그쪽이 우리 준호한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 어머님, 저는 내가 뭘 했다고? 집안일 좀 했다고? 시부모 모셨다고? 그게 며느리 도리지. 공로가 아니야. 그리고 너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 간호사도 아니고.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건 준호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지 못한 것도 준호를 뒷바라지하느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서연의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빨리 짐 싸서 나가. 위자료 같은 것도 바라지 말고. 내가 준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시어머니도 모두 서연을 버렸습니다. 이 집에 서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간단한 생활용품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출근한 뒤였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닫는 순간 지난 몇 년간의 삶이 그 문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란 서연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은 준호가 관리하고 있었고 서연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선 서연은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리를 걷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서연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준호의 말을 따랐고 결국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지금 서연에게 남은 건 5,000원짜리 한 장과 낡은 캐리어뿐이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요양병원 건물이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 있고 입구에는 사랑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간호사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라도 일할 수 있다면. 서연은 용기를 내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간간이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가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혹시 여기 일할 사람 구하나요? 간호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잠시 후 50대로 보이는 여자 원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원장은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시나요? 네. 간병 보조나 청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은 서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단 해봅시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숙소는 제공할 수 있어요. 병원 뒤편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곳이 생겼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원장은 미소 지으며 서연을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뒤편의 작은 건물. 그곳에 간칸방이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장 잠잘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간병, 보조였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의 방문도 뜸한 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환자들은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서연의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 씨, 참 착하네요. 우리 손자 같아요. 팔순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서연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와의 추억들, 아니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시간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일방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준호는 서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면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손톱도 예쁘게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인생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여자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너 들었어? 박준호, 그 레지던트 말이야. 서연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준호, 이야기였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원장 딸이랑 결혼한다던데?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야? 에이, 신데렐라는 무슨. 그 남자 원래 결혼했었대. 아내 버리고 금수저 잡은 거지. 진짜? 와, 그런 사람도 있구나.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원장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서연을 버리고 더 나은 조건의 여자를 택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준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서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울지 말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야간, 대학 간호학과, 직장인들을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비는 만만치 않았지만 할부로 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서연의 하루는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첫 수업 날 서연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 서연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수가 들어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펜을 쥐고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씻고 잠들면 새벽 5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고 환자들의 아침 식사를 돕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휴게실 구석에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해부학 용어를 외웠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병원을 나와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눈 팔면 정류장을 지나칠 수 있었으니까요.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의학 용어들은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쉽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매 순간 집중해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잠들기 전에 1시간은 더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잠드는 시간은 새벽 1시, 2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서연을 보더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바쁠 뿐이에요. 공부하신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요. 간호사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그 작은 응원이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서연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또다시 준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너 그거 알아? 박준호, 그 레지던트 말이야. 약혼식 날짜까지 잡았대.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빠르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말이야. 완전 금수저 잡은 거지. 원장 딸이면 나중에 병원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남자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인데. 돈 앞에서는 다 똑같지 뭐. 서연은 조용히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뎌진 게 아니라 강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내 인생 잘 살아. 나도 내 길 갈 테니까. 그날 밤 서연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시험이 코앞이었습니다.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려 할 때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시험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읽는데 다행히 공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중해서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칠 후 성적이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서연은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해낸 겁니다. 서연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기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병원은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들었어? 박준호 약혼 깨졌대. 뭐? 진짜? 응. 원장 딸이 결혼 취소했대. 완전 난리 났다던데.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약혼이 깨졌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서연의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원장 딸이 박준호의 과거를 알게 됐대. 전 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결혼을 취소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원장도 엄청 화났다던데. 그 병원에서 박준호 완전 왕따래. 자업자득이지 뭐.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이미 서연에게 준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다시 돌아와 줘. 돌아가라고요?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다시 같이 살자.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안 돼요. 서연아,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요? 당신은 저한테 기회를 줬나요? 저를 버릴 때 제 말을 들어줬나요?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원장딸한테 차이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난 그때의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 말만 듣고 살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연아,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확실하게 끝을 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준호에게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서연은 책상 위에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공부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서연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니, 평온이라기보다는 익숙한 바쁨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학교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준호라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일 잘하고 있어요. 환자분들도 다들 서연 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말인데 정식 간병사로 전환하는 거 어때요? 급여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식 간병사라니. 비록 간호사는 아니지만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환자들 케어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책을 펼쳤습니다. 매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분의 담당 간병사가 되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는데 환자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미영, 65세.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김미영 원장을 봤습니다. 백발의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사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원장님을 돌봐드릴게요. 김미영은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서연은 어색했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김미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서연이요. 김서연. 김미영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편안하게 누우실 수 있도록 베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미영은 회복이 빨랐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나 앉을 수도 있었고 간단한 산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김미영을 부축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미영은 걸으면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아, 김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결혼은 했나요?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그것도 힘들었겠네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김미영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쉽지 않은 길일 텐데 힘들지만 하고 싶은 일이에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젊었을 때 간호사였거든요. 정말요? 네. 나중에 병원을 운영하게 됐지만 시작은 간호사였어요. 환자를 돌보는 일이 참 보람찼어요. 서연은 김미영에게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꿈에 대해, 힘든 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미영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조만간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미영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앉아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미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그 사진을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김미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서연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서연이 맞니?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절 아세요? 김미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나는 아기를 낳았어. 미혼모였지. 당시에는 그게 용납되지 않던 시절이었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 없었어. 가족들도 반대했고 주변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지. 그래서 아기를 고아원에 보냈어. 그게 내 생일이 언제지? 12월 24일이요. 김미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내 딸이야. 내가 내 딸이야.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찾으셨어요? 찾고 또 찾았어. 몇 년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입양 간 아예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래. 나는 평생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김미영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만난 모녀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까웠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김미영은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엄마가 있어.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가족이 생겼다는 것,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미영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큰 병원이야.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이제부터 엄마가 도와줄게. 학비도, 생활비도. 아니에요. 저는 혼자서도. 아니야. 내가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제발, 엄마 마음 받아줘.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서연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를 만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김미영을 만나고 난 후 서연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은 퇴원 후에도 자주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의 따뜻한 손길은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볼게요. 주말이 되어 서연은 김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젊은 시절 사진, 병원 개원 사진,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아기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 계속 걸어두셨어요? 응. 매일 봤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매일 생각했어.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만 알았는데 엄마는 평생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원망했어요. 아니야, 원망할 만했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용서해줘.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김미영은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거 어때? 지금 다니는 요양병원보다 조건도 좋고 학교랑도 가까워. 엄마, 병원이요? 응. 큰 병원이야. 거기서 간병사로 일하다가 간호사 자격증 따면 정식 간호사로 일할 수 있어.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갑자기 많은 걸 받는 것 같아서.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기다릴게. 하지만 며칠 후 서연은 김미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와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새 병원으로 옮긴 서연은 놀랐습니다. 시설도 훨씬 좋았고 동료들도 전문적이었습니다. 급여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고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이제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도 서연의 열정을 인정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박준호 완전 난리 났대.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준호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약혼 파토 난 거 알지? 그 뒤로 병원에서 완전 왕따래. 원장이 직접 나서서 박준호를 찍었대. 왜? 원장 딸이 결혼 취소한 이유가 박준호가 전 부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게 돼서래. 완전 쓰레기처럼 대했다더라. 그래서 원장이 대놓고 박준호를 비난했대. 그런 인간은 의사 자격도 없다고. 지금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 매장당한 거지.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벌을 받는다는 소식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서연에게 준호는 과거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다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번 걸려온 전화를 무시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해요? 서연아, 나 좀 만나줘. 제발.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만날 이유 없어요. 제발. 딱 한 번만. 할 말이 있어.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전화 받기도 싫었으니까요. 알았어요. 한 번만 만나요. 다음 날 서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진하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서연을 보자 준호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은 차갑게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에요. 나 진짜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이제 와서요? 응원장 딸이랑 깨지고 나서 다들 나한테 등을 돌렸어. 병원에서도 왕따고 레지던트 과정도 위태로워.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 그때 생각났어. 내가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요? 제가 다시 당신 옆으로 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정말 달라질게.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안 돼요. 왜? 우리 아직 이혼 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론 그렇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서연아, 당신은 제가 필요해서 찾은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제 난 그때의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꿈 포기하고 당신 말에 순종하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 내가 달라진 거 알아. 전 이제 제 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당신 없이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피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서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확실하게 끝을 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준호는 서연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영과 저녁 식사를 하며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영은 조용히 듣다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내 결정이 옳아.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엄마가 알아. 앞으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김미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렇게 강하게 일어선 딸이 대견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정말로 끝났다. 앞으로는 오직 미래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서연의 삶은 더욱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학교 성적은 계속 올랐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병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서연을 찾았고 동료들도 서연을 신뢰했습니다. 김미영은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아깝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이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앉아봐.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미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내 남편에 대해 알아봤어. 서연은 놀랐습니다. 준호요? 응. 박준호. 엄마, 병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그리고 알게 됐어. 준호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내 꿈을 빼앗고, 너를 이용하고, 결국 어렸다는 것도.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참을 수 없어. 내 딸을 그렇게 대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서연은 김미영을 말렸습니다. 엄마, 복수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준호를 떠나보냈어요. 복수가 아니야. 정이야. 그리고 김미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야. 며칠 후 김미영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도 놀랐고 서연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기자회견이요? 왜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 엄마를 믿어줘.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침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병원 대회의실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미영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 김미영 옆에 섰습니다. 김미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카메라가 김미영과 서연을 비췄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딸이 있었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찾지 못했던 딸이죠. 하지만 기적처럼 얼마 전 다시 만났습니다. 김미영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 딸, 김서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 남편은 서연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서연을 집에 가두고 자신의 꿈만 이루고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 서연을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준호. 현재 모 대형 병원 레지던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일하며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간호학과 학생이며 곧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미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서연은 저희 병원의 공식 후계자입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후계자라니, 이것은 단순한 모녀 상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병원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김미영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딸을 버린 박준호. 당신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여자는 이제 당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미영과 서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은 김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있었어. 세상이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이제 준호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날 저녁 뉴스의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박. 완전 드라마다. 남편 최악이네. 저런 여자를 버리다니. 김서연, 응원합니다. 반면 준호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박준호, 진짜 쓰레기. 의사 자격 박탈해야 함. 저런 사람이 환자 볼 자격 있나? 다음 날, 준호가 근무하는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원장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레지던트.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전 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병원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죄송합니다. 제 딸과의 결혼도 당신의 그런 태도 때문에 취소된 것이었죠. 이제 보니 제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원장은 서류 한 장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레지던트 과정 중단입니다. 우리 병원에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 중단. 이것은 사실상 의사로서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낭비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을 펼쳤습니다. 공부해야 했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집중했습니다. 펜을 들고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서연의 일상도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 서연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바쁜 나날이었지만 이제는 그 바쁨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졸업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외웠던 의학 용어들, 반복해서 풀었던 문제들. 서연은 침착하게 답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명단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서연. 합격이었습니다. 합격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가요. 혼자서 일하고 공부하며 버텨온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서연은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바로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김미영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식 간호사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지칠 법도 했지만 이제는 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되었습니다. 국가고시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시험장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정말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풀었습니다. 몇 주 후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김미영과 함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떴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제가 정말 해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데.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정식으로 김미영의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했습니다. 더 이상 간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서연을 환영했습니다. 모두 서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서연을 존경했습니다. 서연 간호사님, 환영해요.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서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의사들을 보조하고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서연을 신뢰했고 동료들도 서연을 존중했습니다. 김미영은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이 서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엄마? 엄마가 이제 은퇴하려고 해. 서연은 놀랐습니다. 은퇴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야. 사실 오래 생각했어. 이제 나이도 있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럼 병원은요? 김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한테 맡기려고. 저요? 응.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간호사로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널 따르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서연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병원의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원장이 된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했으니까요. 부원장이 된 서연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김미영과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미영이 옆으로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우리 딸이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서연은 김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준호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고 꿈을 향해 걸어갔고 결국 이루어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나를 버린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인사를 건넸고 서연도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부원장실에 들어서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이었습니다. 서연의 당당한 뒷모습이 그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그 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인생은 서연이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